비법 현아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현지쌤입니다. 게임은 좋아도 글쓰기는 싫어요 하는 친구들. 만화는 재밌어도 글쓰기는 짜증나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래서 글쓰기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라는 친구들. 바로 그런 친구들에게 전하는 재미있는 글쓰기 비법. 오늘도 확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먼저 글감 큐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제시되는 힌트를 통해서 연상되는 공통의 낱말을 찾으면 됩니다. 오늘은요, 두 글자로 된 낱말 찾으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네. 오늘의 주제가 시험이니까 오늘의 글감 큐 바로 시험이 정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네. 아닙니다. 요리조리 글쓰기 비법 이렇게 쉬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물론 시험과 관련 있는 두 글자의 낱말이겠죠? 그렇습니다. 뭔지 궁금하시죠? 네. 오늘의 세 가지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글감 큐! 오늘은 첫 번째 힌트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네요. 네, 여기저기서 막 당황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첫 번째 힌트 바로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그리고 사자 자리에 레굴루스, 전갈 자리에 안타레스였습니다. 모두 별자리, 별들의 이름입니다. 알고 맞습니다. 계셨나요? 알고 있죠. 네, 이 별들은요, 네. 모두 땡땡땡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시험과 관련 있는 이 낱말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런데 두 번째 힌트를 본다면 네. 더 명확해지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힌트,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을 이루는 말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축구 시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친구, 동수라는 친구가 3골을 넣은 거예요. 동수야, 너는 오늘 축구 경기에 야, 네 글자로 되는 말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힌트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 두 글자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그렇습니까?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오늘 무척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세 번째 힌트 바로 꼴찌의 반대말이었습니다. 어느 반이나 꼴찌가 있으면 그렇죠? 또 이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맞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1등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1등이라는 것을 알 수 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힌트 정리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요. 먼저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사자 자리에 레굴루스, 전갈 자리에 안타레스. 바로 달 못지않게 밝게 빛나는 1등성들이죠. 더 쉽게 풀어보면요. 바로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별. 그래서 1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 1등 네. 공신이었는데요. 네. 이 1등 공신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사람, 그런 사람을 그렇죠.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바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무척 쉬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삼국통일. 네. 삼국통일의 1등 공신하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임진왜란에서 그 바다에서 싸움 있잖아요. 1등 공신 그렇죠. 바로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다. 네, 장군님. 이렇게 1등 공신의 예를 들어서 이해하니까 더 쉽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힌트에서 1등성, 두 네. 번째 힌트에서 1등 공신, 세 번째 1등.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바로 1등이었죠. 네, 오늘의 글감 큐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 글감 큐에서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낱말이 바로 1등이었는데요. 이 1등은요, 오늘의 글감 시험과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누구나 시험을 보면 1등 하고 싶어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난 꼴찌 하고 싶어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없죠. 맞아요. 시험을 보면서 누구나 1등을 꿈꾼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글감 시험을 가지고 글요리를 해볼 텐데요. 이제 네. 가야 합니다.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글감 주방. 톡톡톡. 네, 글감 주방입니다. 오늘 글감 시험을 가지고 또 맛있는 글요리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험하면 떠오르는 것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있나요? 아까 글감 힌트에서 나왔던 1등, 시험 보면 1등 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현아쌤, 네. 1등 많이 해보셨어요? 저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요? 1등 많이 해봤고요. 네. 끝에서 1등도 해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 우리가 시험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요. 네. 바로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각오,
그리고 그렇죠. 열심히 계획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 네. 저도 예전에 계획을 세웠죠. 이렇게 세웠죠. 어떻게요?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공부, 잠은 조금만 자고요. 실천이 어렵습니다. 못 지키셨죠? 못 지켰어요. 그럴 네. 것 같아요. 아, 안타까워요. 사실 네. 시험하면 이런 네. 계획들 그리고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뭐 시험 보기 전에는요, 좀 잘 봐야겠다라는 그렇죠. 부담도 있고, 시험을 본 이후에는 점수가 좀 잘 나왔을까 하는 그런 부담, 뭐 부담에서 시작해서 부담으로 끝나는 시험이죠. 맞습니다. 네. 시험 점수 하니까 네네. 생각나는데 시험 점수 받아들었을 때 네. 사실 뿌듯했던 기억보다는 후회와 안타까움 이런 기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떠신가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시험지에 네. 빨간 색연필 있잖아요. 맞으면 동그라미지만 틀리면 뭐 사정없이 쫙쫙쫙 작대기가 그어져 있는 그 시험지, 떠오릅니다. 저도 사실 네네. 우리 친구들 마음 아플까봐 네네. 동그라미는 크게, 작대기는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데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렇긴 네. 한데 네. 사실 이 시험지 네. 한 장 때문에 여러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은 얼굴이 굳어져요. 엄마는 화난 얼굴 돼요. 나는 안타까운 얼굴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표정들도 시험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다양한 표정만큼이나 이 시험을 글감으로 해서 다양한 주제를 골라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제의 방향을 한번 정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일단 우리 친구들은 시험을 볼 때 언제나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를 원하니까 네. 그렇게 먼저 가보고 그런데 사실 준비하다 보면은 열심히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시험이 잘 생각대로 끝대로 안 풀리는 경우 네. 그랬을 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담아보면 어떨까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렇죠. 시험을 잘 못 봤는데